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산책했는데도 혈압과 혈당 수치가 오히려 악화되었다면 당신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50대 김성민 씨의 충격적인 건강검진 결과는 우리가 수십 년간 믿어온 걷기 운동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무심코 천천히 걷는 산책이 당신의 혈관을 위협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과학적 진실. 지금부터 걷기 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연구들을 통해 진짜 건강을 되찾는 올바른 걷기 처방전을 공개합니다. 50대에 접어든 평범한 직장인 김성민 씨. 그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1시간씩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해 왔습니다. 땀을 흠뻑 흘릴 정도는 아니더라도 꾸준히 걸으면 건강이 좋아질 것이라는 보편적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은 오히려 상승했고 혈당과 중성지방 수치 역시 위험 범위를 벗어난 것입니다. 김성민 씨는 좌절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걸었던 그의 노력은 어디에서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는 걷기 운동을 가장 안전하고 쉬운 건강관리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걷느냐는 걷는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과연 천천히 걷는 산책은 우리의 심혈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하루도 빠짐없이 걸었는데도 혈압과 혈당이 악화된 김성민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던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영상은 걷기 운동에 대한 오랜 통념을 깨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심장과 혈관을 살리는 진짜 걷기의 비밀을 심층적으로 파헤칠 것입니다. 핵심 근거가 된 최신 SCI급 논문들을 통해 잘못된 걷기 습관이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의 걷기 예찬론이 정립된 데에는 수많은 연구가 기여했지만 그 중에서도 걷기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각인시킨 역사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197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수십 년간 이어진 하버드 졸업생 건강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신체 활동과 사망률의 관계를 대규모로 추적한 초기 역학 연구 중 하나로 주당 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여 활동량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이 현저히 낮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이 연구는 격렬한 운동뿐만 아니라 빠르게 걷기와 같은 중등도 활동만으로도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걷기 운동의 가치를 의학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이 연구를 기점으로 수많은 공중보건기관들은 하루 만보 걷기와 같은 캠페인을 펼치며 걷기를 건강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의 통념은 일단 걷기만 하면 된다. 오래 걸을수록 좋다였습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의 기본으로 심폐 지구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만능 처방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통념은 걷기의 질에 대한 중요한 요소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김성민 씨처럼 천천히 쉬엄쉬엄 걷는 산책이 과연 심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운동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의학계는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기존에 걷기만 하면 된다는 통념에 가장 강력하게 반박하는 근거는 걷기의 속도와 강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에서 나옵니다. 2018년 영국 스포츠의학 저널에 발표된 한 메타 분석 연구는 걷기 속도와 전반적인 사망률 사이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걷기 횟수나 시간이 아닌 분당 80m 이상의 빠른 속도로 걷는 그룹이 느린 속도로 걷는 그룹에 비해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이 20% 이상 낮았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천천히 걷는 행위는 에너지를 소모하기는 하지만 심장과 혈관에 충분한 부하를 주지 못해 심폐지구력 향상이나 혈관 탄력 증진이라는 핵심적인 운동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김성민 씨의 혈압과 혈당이 악화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1시간 동안 걸었지만 그 걷기는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촉진하고 심장을 더 힘차게 뛰게 하는 중등도 이상의 활동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후속 연구들은 이 진실을 더욱 명확히 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는 걷기의 강도가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 요소인 대사증후군을 개선하는 데 더 효과적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식후 혈당 조절에 있어서도 빠르게 걷기가 천천히 걷기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느린 산책은 단순한 여가 활동일 뿐 심혈관 건강을 위한 운동 처방으로서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과학적 진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빠르게 걸어야 한다는 결과를 넘어 왜 걷는 속도가 건강에 이토록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 몸속의 작용 기전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느린 걷기와 빠른 걷기의 차이는 궁극적으로 혈관 내 피세포에서 분비되는 산화질소의 양에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의 청소부이자 혈관 탄력의 핵심 조절자입니다. 혈관 내벽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 생성을 막으며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제대로 분비되려면 혈관 내피세포에 전달 능력이 가해져야 합니다. 빠르게 걷거나 팔을 힘껏 흔들거나 배에 힘을 주어 걷는 강도 높은 활동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이 증가된 혈류가 혈관 내벽을 쓸고 지나가면서 마찰력, 즉 전달 능력을 강력하게 발생시킵니다. 이 물리적 자극이야말로 내피세포가 산화질소를 폭발적으로 분비하도록 만드는 스위치입니다. 반면 김성민 씨의 천천히 걷는 산책은 혈류량 증가가 미미하여 내피세포에 충분한 전달 능력을 가하지 못합니다. 결국 산화질소 분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혈관은 서서히 탄력을 잃어 고혈압과 동맥경화 위험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단순히 걷기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호르몬은 전신염증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빠르게 걷기는 하체 근육을 더 강력하게 사용하여 마이오카인 분비를 촉진하는 부가적인 효과까지 가져옵니다. 느린 산책은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작용 기전, 즉 산화질소 분비와 마이오카인 분비 모두를 놓치는 비효율적인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걷기 운동에 대해 가진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만복의 함정에서 비롯됩니다. 하루 만보를 걸어야 한다는 명제는 사실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일본의 한 시계 제조사의 마케팅 구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이 구호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걸음수 채우기에만 집착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만보를 채우는 과정에서 느린 걸음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움직이거나 천천히 오가는 걸음이 만보를 채우는 주요 수단이 되면서 실제 중등도 이상의 강도를 가진 유효한 운동 시간은 극히 적어집니다. 최신 연구들은 굳이 만보가 아니더라도 하루 4,400보 이상만 걷더라도 사망률 감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특히 빠르게 걸은 10분이 천천히 걸은 1시간보다 심혈관 건강에 더 이롭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약산업과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마케팅 전략도 이러한 오해를 부추겼습니다.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그 질에 대한 상세한 정보 대신 운동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보조제나 장비 판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중은 복잡한 과학적 원리 대신 만보나 특정 영양소와 같은 단순한 구호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오해와 마케팅의 결합은 김성민 씨처럼 꾸준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건강 증진은 얼마나 오래가 아닌 얼마나 효과적으로 몸을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성민 씨의 사례는 우리에게 느린 걷기의 비효율성을 명확히 경고합니다. 이제는 과학적 진실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걷기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심장과 혈관을 살리는 걷기 3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속도의 혁명, 중등도 이상으로 걷기.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빠르게 걷기의 기준은 숨이 약간 차서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심박수가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에 도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당 약 100보 이상을 걷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걷는 시간 전체를 이 속도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인터벌 걷기를 활용하십시오. 3분간 빠르게 걷고 1분간 천천히 걷는 패턴을 반복하면 짧은 시간 안에 산화질소 분비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세의 재정립, 팔 흔들기와 코어 강화.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전신을 사용해야 합니다. 팔 흔들기, 앞뒤로 힘차게 흔들어 어깨와 등의 근육을 활용하고 보폭을 넓힙니다. 이는 상체의 혈액순환을 돕고 심박수를 빠르게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배에 힘주기, 복부 근육의 긴장을 유지하며 걸으면 허리가 펴지고 자세가 바르게 유지됩니다. 이는 하체 근육의 사용 효율을 높여 마이오카인 분비를 촉진하고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부가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셋째, 일주일에 150분의 규칙, 유효한 중등도 활동 시간 확보. 세계보건기구와 대부분의 의학기관은 건강 증진을 위해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활동을 권고합니다. 이는 하루 평균 25에서 30분 정도를 빠르게 걸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면 강도를 더 높여 일주일에 75분의 고강도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느린 산책을 이 150분의 유효한 운동 시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느린 산책은 휴식이나 일상 활동으로 분류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빠른 걷기를 별도로 계획하여 확보해야 합니다. 김성민 씨의 사례와 수많은 과학적 연구는 우리에게 걷기 운동에 대한 명확한 진실을 알려줍니다. 건강을 위한 걷기는 양보다 질이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찾은 진짜 걷기의 핵심 명제 3가지를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첫째, 느린 걷기는 운동이 아닌 일상활동이다. 천천히 걷는 산책은 심폐지구력 향상이나 혈압, 혈당 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리학적 자극을 주지 못합니다.
이는 운동이 아니라 휴식 또는 일상적인 활동으로 재분류해야 합니다. 둘째, 속도와 강도가 혈관 건강의 열쇠다. 분당 100보 이상의 빠르게 걷기는 혈관 내피세포에 강력한 전달 능력을 가해 산화질소 분비를 극대화합니다. 이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탄력을 높여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결정적인 작용 기전입니다. 셋째, 걷기는 전신 운동으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 팔을 힘차게 흔들고 코어에 힘을 주어 걸으면 하체뿐만 아니라 전신 근육을 활성화하여 마이오카인이라는 치유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 조절 능력을 강화합니다. 매일 1시간씩 억지로 시간을 채우는 무의미한 걸음 대신 짧더라도 심장을 뛰게 하는 유효한 걷기를 선택하십시오. 잘못된 정보와 통념을 버리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재정립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혈관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오늘 당장 집 밖으로 나가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로 팔을 흔들며 걸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심장과 혈관에 주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